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 중반의 수도권에 사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요. 요즘은 예전보다 결혼을 더 늦게 한다고 하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한 친구들이 반이고 저처럼 미혼인 친구들이 반이에요. 그 중에는 아예 결혼에 관심 없는 친구도 있고요. 저는 결혼을 아예 안 한다는 비혼주의는 아니지만 아직은 혼자인 시간을 갖고 싶긴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30 초반에 남친과 결혼하려고 했다가 파혼하게 된 사연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꽤나 사람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게 너무 세상을 다 안다는 어줍잖은 자신감이었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으니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네요. 저와 남친은 취미 모임에서 만났고 남친이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첫인상도 유순했고 말도 조용조용하게 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사이라고 제가 느끼는 대로 믿었고요. 남친은 대학 강사였는데 앞으로 정교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준생 생활을 1년 반 정도 하다가 탄탄한 회사의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본가가 수도권이고 직장은 서울이라서 직장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했고 남친은 저와 반대였어요. 집은 서울인데 학교가 수도권이라 학교 근처에서 살았죠. 저희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며 만나서 연애를 했어요. 남친은 그 나이에 드물게 자기 모교 교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 꽤 똑똑하고 앞날이 밝았어요. 모임에서 남친과 저를 연결해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 대학 선배였고 저희보다 나이가 좀 많았어요. 요즘 같은 때에 대학에서 제대로 자리만 잡아봐. 그게 어디야? 솔직히 회사 다니는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정한 거잖아. 수환씨 회사도 괜찮은 데이긴 한데 같은 회사 사람보다는 저렇게 안정적인 사람이 더 낫지 않겠어? 둘이 잘 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봐. 네, 만나는 거야 괜찮은데 그쪽은 결혼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장 결혼할 마음은 없거든요. 요즘 다 만나서 바로 결혼할 생각들 잘 안 하지? 김성우 씨도 마음 편히 만나는 게 더 좋다고 했어. 그러니 그런 걱정은 접어둬. 근데 사람 일 모르는 거다? 인연이면 둘이 결혼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인데 정말 그 선배 말 맞다나 1년 후에 결혼 약속을 하게 됐죠. 그걸 알고는 자기한테 한턱 내야 된다. 자기가 이날의 결혼인고에 이바지했다. 뭐 말이 많았는데 파혼하고는 지금까지 제가 연락을 안 하고 있네요. 만나도 서로 불편할 것 같고 할 얘기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선배도 그 사람 집 사정까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겉보기에 사람 괜찮고 멀쩡하니 좋다고 한 거였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아무튼 저와 남친은 2살 차이에 결혼하기도 좋은 나이로 남들 보기에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귀는 동안 집에는 남친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아무리 좋아도 이대로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고 남친도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별 문제 없이 담백하게 잘 만났던 것 같아요. 물론 싸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고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격했던 적도 없었어요. 결혼하자는 말은 남친이 먼저 했어요. 저희 만남 1주년 기념을 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수아나, 내가 요즘 생각이 좀 변한 게 있는데 전에는 그렇게 결혼 빨리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랑 결혼하자. 너라면 진짜 재미있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아직도 결혼 생각 전혀 없는 거야? 조금은 마음이 있긴 한 거지? 결혼할 거면 차라리 빨리 하는 게 아이 낳고 그런 거 따져보면 훨씬 나은 면이 많더라. 경제적으로도 빨리 안정도 되고. 나는 너 만나려고 길거리에 시간 뿌리는 것보다
같이 살면서 계속 얼굴 보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너도 그렇지 않겠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꽤 걸리잖아. 남친 말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경제적인 거나 효율적인 걸 들먹이는 건 좀 싸한 기분이 들었지만 당신은 그래, 틀린 말도 아니다. 그렇게 여겼고요. 그만큼 저도 남친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콩깍지가 안 벗겨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 뭐 사람 더 만난다고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겠어. 오빠라면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있어. 결혼하자.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친은 기다렸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그럼 일단 양쪽 집에 인사부터 드리자. 어떻게, 이번 주 어때? 우리 집 먼저 가자. 잠깐만, 나 아직 집에 오빠랑 사귀는 거 말 안 했어. 근데 오빠도 말 안 했던 거 아니야? 얘기한 거야? 아, 그게 내가 한 2달 전에 말했어. 사실 그때부터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았지. 저번 1주년 기념일에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날은 또 분위기상 넘어갔고. 그랬어? 난 눈치도 못 챘네. 일단 알겠는데 그래도 나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니까 얘기하고 다시 날짜 보자. 우리 집에서는 내가 남친 있다는 거 알자마자 집에 데려오고 그러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그래? 내가 사실은 이번 주에 너랑 집에 간다고 했거든. 엄마한테 말은 해보겠는데 집에서도 시간 어렵게 뺀 거라서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네. 엄마가 알았다고 하면 일단 보류하고 안 된다고 하면 먼저 우리 집부터 가자. 저는 그때 쎄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아니, 제 상황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자기 엄마 편의에만 맞추는 게 이건 아니지 싶었거든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먼저 자기 집에 결혼할 여자 있다고 해서 인사 간다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 시간에 어렵다고 하면 다른 때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제 입장은 생각을 안 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걸 이상하게 여겨서 따지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미 남친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보지 못했던 거죠. 사실 전에는 남친 집에 인사를 가거나 그 부모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했던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남친은 자기 엄마가 좀 기다려주겠다고 했다는 연락을 해왔고 저도 집에 남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할 생각이라고도 했고요.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언니도 놀랐어요. 제가 따로 살기도 했고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았으니 전혀 눈치를 못 챘었는데 그냥 누구를 사귄다는 것도 아니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너무 의외라는 거였어요.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시래? 형제는 어떻게 되고? 인사하는 거면 집에는 언제 인사 오는 거니? 아, 정말 엄마 천천히 해. 집에 인사하러 온다니 만나서 물어봐도 되지 않겠어? 근데 대학 강사면 부모님도 뭐 가르치시는 직업이신 건가? 엄마 보고 뭐라고 하는 언니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는지 기다리라는 자기 말과는 다르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회사 다니다가 지금은 은퇴하셨대. 엄마가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형은 좀 잘 나가는 입시 강사래.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저희 집도 남친이 인사 올 날을 정하게 됐어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남친 집에 인사를 하러 가기로 했고요. 원래 만나기로 했던 날보다 일주일 미뤄서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저를 아주 딱딱한 표정으로 맞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날짜를 한 번 미룬 게 영 못마땅했나 보더라고요. 아가씨는 어른이 잡은 약속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 요즘 애들이 아무리 뭘 모른다고 해도 그러는 거는 기본 아니야? 엄마, 내가 결혼 얘기 그날 꺼냈고 수환이가 아무 준비 없이 들어서 실수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인사하러 왔는데 그런 말부터 하면 수환이 입장이 뭐가 돼? 저는 남친 어머니가 대놓고 요즘 애들 들먹이며 이기적인 사람으로 모는 것보다 남친이 제가 실수했다고 하는 말이 더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알았고. 아가씨는 회사에서 마케팅 일한다며? 그런 일은 얼마 못하는 거 아니니? 우리 성우처럼 앞길 탄탄한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 우리 집은 아가씨도 보면 알겠지만 교육자 집안이야. 애들 아빠가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육 쪽에 관여하셨다고. 뭐 오늘은 애들 아빠가 모임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설명하자면 그렇다. 너도 우리 집 분위기 와서 보니 좀 다른 걸 알 거다. 그렇게 자기네 교육자 집안의 분위기를 강조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오래된 가구들에 오래된 트로피 같은 게 쭉 진열되어 있는 옛날 집을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일정 미뤘다고 예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작 남친 아버지는 예정에도 없던 모임을 간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 건 뭔가 싶었고요. 남친은 자기 아버지가 늦게 오자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 아빠는 뭐 이렇게 늦으신데 오늘 수환이 오는 거 아시면서 꼭 가셔야 했대. 이런 날은 좀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네 아빠는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겠니? 애당초 약속을 미룬 사람 잘못이지. 그걸 우리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뭐 어차피 결혼할 거면 상견례든 준비하면서 계속 볼 건데 뭐 그리 오늘 보는 거에 목을 매니? 내가 이렇게 보고 아빠한테 얘기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아가씨? 저희 동의를 구하는 건지 강요하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친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가만히 있었고 남친은 쭈뼛대더니 다음에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하겠다더군요. 예, 그럼 우리 밥 시키자. 뭐 먹을래? 요새 별게 다 배달되더라. 아가씨는 뭐 좋아해? 라며 핸드폰을 두드리는 게 배달 앱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남친은 어벙한 표정으로 자기 엄마를 보더니 겨우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엄마가 식사 준비하는 거 아니었어? 예, 뭐 대단한 며느리감 온다고 내가 이 나이에 음식까지 해야 돼? 그냥 각자 좋아하는 거 시켜서 먹는 게 훨씬 낫지. 입맛에 안 맞는 거 억지로 먹느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아가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제 이름을 알면서도 굳이 아가씨라고 하며 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너무 보여서 저는 많이 심란해졌어요. 원래 인사드리러 오면 다 이런 건가 싶었고요. 저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남친 어머니한테 굳이 더 말을 해봤자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좋으실 대로 하라고 했죠. 남친 어머니는 그러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시켰고 저는 음식들이 맛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저 숟가락이 입에 가는 대로 먹기만 했어요. 밥 먹다가 남친을 슬쩍 봤는데 그 사람은 자기 엄마한테 꼼짝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과연 이 결혼을 해도 될지 그때부터 마음에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밥을 먹고 나니 남친 어머니는 냉장고에 있던 캔커피를 꺼내서 저와 남친에게 주시더라고요. 본인은 따뜻한 홍차가 좋다며 찻잎을 우려서 마시고요. 아니, 그러면 그걸 저희한테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시간을 옮긴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계속 불편했어요. 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질문 공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직업은 들었고 부모님은 뭐 하셔? 언니가 있다며? 언니는 뭐 하고? 결혼은 했고? 부모님은 두 분 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 언니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저처럼 회사 다니고 있고요. 친정하고 언니네가 가까워서 자주 들러요. 어머, 어머니가 일을 하셔? 그 나이에 일하시면 보통 억척스러운 게 아니겠다. 있는 집 사모님들은 취미활동이나 하러 다니지 일하지는 않잖아. 우리 나이는 그래. 라며 은근히 엄마를 깎아내리는데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부모님 대학은 나오신 거지? 언니는 왜 친정 가까운 데 사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네, 두 분 다 대학 나오셨고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언니는 형부가 아파트 청약해 놓은 게 본가랑 가까웠던 거고요. 친정이 가깝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요새는 일부러 친정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래, 대학은 나오셔야 그나마 우리 집하고 격이 맞지. 그리고
친정 가깝게 사는 사람들 있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건 아니다. 자고로 사람이 결혼을 하면 정신적으로 부모랑 독립을 해야지. 그렇게 코앞에서 살면 독립이 되겠냐고. 아가씨는 그럴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나는 며느리가 자기 친정 가까운 데 살면서 우리 아들 처가 눈치 보게 하는 거 못 보니까. 말 나온 김에 내가 딱 부러지게 말해두는 거야. 알았어? 솔직히 우리 성우처럼 앞날 탄탄한 아들 장가 보내는데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하신다니. 그럼 우리 성우 교수 임용되고 할 때 차도 외제차로 사주시고 학교에 선물도 돌리고 해주실 수 있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교수사 위에서 그 정도는 힘써 보시겠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앞에 한 말들은 그렇다 치고 마지막 말에 너무 놀란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되물었어요. 그러자 남친은 엄마한테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고 남친 어머니도 고개를 딴 데로 돌리며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됐다. 그런 얘기 뭐 결혼하고 다시 해도 되고 못 알아들었으면 지금은 넘어가자. 저는 점점 불쾌해졌고 표정 관리도 안 됐죠.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이제 제 표정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얘, 너 내가 하는 말이 부담스러웠나 보다? 표정에 다 나오는데? 너 그래도 나름 사회생활 좀 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네 기분 다 드러내고 숨길 줄은 모르니? 그 회사는 사회성 없는 사람들도 받아주는 데냐? 엄마, 뭘 그렇게까지 말해. 수환이 사회생활 잘해.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빠른 편이라고. 암만 그래도 너처럼 공부 잘해서 대학에서 앞으로 교수 자리 따나온 당상인 사람이랑 같니? 아가씨 얼굴에 속마음 다 드러나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니? 무슨 회사인데 이렇게 상대를 무한하게 하는 사람이 빨리 승진을 해? 어머니, 저도 되게 실례인 걸 알지만 여쭤볼게요. 정말 제가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신 건가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 나 둘 다 알아야겠어. 저희 회사 땡땡 계열이고 그렇게 쉬운 곳 아니에요. 제가 사실 어머니께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드리려고는 생각을 못해서 좀 당황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표정도 안 좋아진 건 맞는데 제가 누구한테 사회생활 못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고요. 제 회사 이름을 말하자 남친 어머니는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무안한 듯 제 눈을 피하더군요. 암만 그런 회사라도 학교에 적을 두는 애랑 같니? 이런 아들도 봐. 당연히 며느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많이 궁금하지. 나는 못할 만했다고는 생각 안 한다. 그럼 회사가 땡땡 계열이면 월급 못 받아서 우리 아들 힘들게 할 일은 없겠구나.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가 오빠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많이 받으니까요. 돈 때문에 힘들어도 제가 오빠 월급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더 이상 당하는 기분으로 있기 싫어서 우회적으로 기분 나쁜 티를 냈어요.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제 대답이 의외였는지 살짝 당황하더군요. 그래 뭐 나는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고 우리 아들 우리 집안 격에 맞으면 오케이 하려고 했어. 네가 아주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만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합격선이긴 한 것 같구나. 이 정도쯤은 된다고 내가 성우 아빠한테도 말해둘게. 그럼 우리 성우 아가씨 집에 인사드리고 나서 상견례 날짜 바로 잡는 걸로 하고. 저는 완전 기분이 나빠져서 그날 남친 집 방문을 마쳤고 집에 돌아와 정말 여러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친도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걸 눈치채고 매일 전화에 문자에 선물도 보내며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남친을 보며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결혼해서 살 사람은 이 사람인데 괜히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할 것 없다. 나는 이 사람하고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죠. 남친은 자기 엄마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미안하다며 여러 번 사과했거든요. 그리고 남친은 저희 집에 와서 엄마 아빠의 어느 형부한테까지 엄청난 헌대를 받으며 거한 대접을 받았어요. 집에서는 제가 남친 집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던 거죠. 저는 남친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 받을 거 다 받으며 자기 부모님이 나를 예뻐하신다는 말을 하는데 혼자 열이 받아서 그걸 삭히느라 애를 썼어요. 남친이 이렇게 뻔뻔하게 잘 있는 걸 보니 결혼에 대한 마음도 또 흔들렸고요. 이렇게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감쪽같이 숨기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내 마음을 알아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남친이 너무 자기 엄마 말에 휘둘리는 것 같은 모습도 저를 더 고민스럽게 만들었고요. 남친이 우리 집에 다녀간 후 상견례 날짜를 잡을 때 자기 엄마 의견에 따라서 몇 번이나 저한테 날짜를 다시 말했는지 몰라요. 저는 남친 어머니가 저를 길들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괜히 자기네가 대단하다고 보이려고 그러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결혼 안 한다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제가 뭔가 심상치 않았는지 자꾸 저한테 캐묻더라고요. 너 분명 무슨 일 있어. 말해봐. 너 이 결혼 하기 싫어?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사실 좀이 아니고 한두 개가 아니야. 결혼은 하고 나서가 더 큰 살이 많은 법이야. 결혼 전부터 이렇다는 건 문제 있는 건데? 무슨 일이야? 언니한테 말 못할 게 뭐 있어. 얘기해. 저는 언니한테 남친이 자기 엄마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과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 그리고 인사 갔을 때 남친 아버지는 자리를 비웠다는 말까지 다 했어요. 언니는 뭔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말대로라면 분명히 남친은 우리 집 보고 간 후에 자기네보다 형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더 너 안 놓치려고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너랑 사귀면서도 네가 하고 다니는 게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결혼하자고 했던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집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 일단 상견례 장소에는 나가자. 내가 생각이 있어. 결혼하고 안 하고는 그날 정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저는 언니 말대로 남친 어머니가 변덕을 부리는 걸 다 맞춰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어렵게 두 집안이 만나게 됐죠. 남친네는 부모님과 형 이렇게 나왔고 형이 결혼하기로 했다는 여자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언니와 함께 먼저 나가 있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자리에 없는 걸 보고 벌써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아니, 어른들은 어디 가고 아가씨들만 나왔어? 안녕하세요. 저 수환이 언니예요. 부모님이 오늘 일하시는 데에서 갑자기 회의가 생겨서 거기 참석하시느라 조금 늦어지신대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언니가 워낙 예의 바르고 싹싹하게 말을 하니 남친 부모님도 더 이상 뭐라 못하고 물만 들이키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자리는 그쪽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 거 맞지? 상견례 자리는 그래도 여자 쪽이 내야지. 사실 상견례는 어느 쪽이 내는 거다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생글생글 웃으며 잘 알겠다고 하며 남친 어머니 말을 능청스럽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오시기도 전에 갑자기 결혼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내가 사돈 처녀 말이 통하는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건데 우리 집은 교육자 집안이고 학벌이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우리한테 맞춰줬으면 좋겠거든. 네,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우리 성우 같은 애를 저 아가씨가 또 어디서 만나겠어? 사실 완전히 봉잡은 거지. 교수 사모님 소리 듣고 살 텐데. 나는 우리 성우가 좀 더 수준 높고 부유한 집안 딸들 여러 만나보고 그중에서 고르길 원했는데 뭐 저 아가씨가 그렇게 좋다니 엄마가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우리는 사실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성우 결혼할 돈 많이 못 모았거든. 성우 말고 우리 큰애도 결혼할 여자가 있어서 뭐 1년 안에 할 것 같은데 이래저래 큰돈 나가게 생겼지 뭐야. 네, 그럼 뭐 여건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셔야죠. 저희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쪽은 딸 하나만 보내면 되니까 우리보다는 사정이 낫지 않겠어? 네, 안 그래도 부모님이 수환이 결혼할 때
하시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언니는 아주 침착하게 웃음을 잃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말했지? 우리 성우 교수대래니까 그 수준에 맞춰줬으면 한다고. 뭐 학벌이 딸리면 구색이라도 맞춰야 되지 않겠어? 내가 좀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들어봐. 그러더니 가방에서 웬 종이를 꺼내서 그걸 쭉 읽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은 걸 잔뜩 써왔더라고요. 우리 성우가 쓸 것들은 전부 땡땡 백화점의 땡땡 브랜드에서 해주고 살집도 먼저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데 학교 근처에 교수들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있다고 하니 거기 집 전세로라도 먼저 얻었으면 해. 가구는 수입 중에 이탈리아 땡땡 걸로 하고 우리 한복은 얘 형하고 여자친구 것까지 해서 강남 연예인들 맞추는 데서 하고 가전제품은 전부 제일 비싼 걸로 들여줘. 우리는 명품 가방에 외출복도 맞춤으로 해주고 가방에다 현금 1억은 넣어서 보내줘야겠어. 저는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언니가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상 아래로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수환이 학벌이 딸린다고 하셨는데 수환이도 저도 땡땡 대학 나왔거든요. 그 정도면 어디 가서 학벌 갖고 나쁜 소리는 안 들어요. 물론 성우 씨가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 교수 될 일만 남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솔직히 저 아가씨는 회사가 괜찮다고 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고 또 애 낳으면 회사에서도 싫어할 거 아니야. 아무리 육아휴직을 준다고 해도 그만두라고 은근히 눈치 줄걸? 그러면 결국 우리 성우 덕 보고 사는 건데 이렇게 해와도 우리가 손해면 손해지. 절대 그쪽에서 이거 과하다고 할 일 아니야.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디서 다시 우리 성우 같은 귀한 인재를 만나볼 수 있겠어? 그런 거 다 생각해서 우리도 계산에 두드린 거니까 해야 되는 이유니. 그런 말은 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서든 처녀가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준비해봐. 저는 이 기막힌 상황을 남친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친 표정을 보니 자기 엄마 말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건지 굉장히 태연하더라고요. 그러자 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들었죠, 엄마 아빠? 이제 나와보세요. 언니의 말에 옆에 개인실과 통하는 미닫이 문이 열리더니 엄마 아빠가 우리가 있는 개인실로 넘어왔어요. 저도 모르고 있던 일이라 너무 놀랐고 남친과 남친 식구들은 아예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다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남친 아버지는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그쪽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나 참 어이가 없구만. 어이가 없는 건 저인데요. 뭐요? 교육자 집안? 수준이 높아요. 남을 얕보고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알아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는 게 어디가 수준이 높은 건가요? 어디 그쪽에 잘 나가는 강사라는 형이 말해보시죠.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아보겠죠? 엄마의 말에 남친의 형은 하얗게 질리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더니 쩔쩔매며 저희 엄마 아빠 앞에서 와서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사모님, 제 동생 여자친구 부모님이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큰 결례를 했습니다. 남친과 남친 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남친 형만 쳐다봤어요. 알고 보니 남친 형은 잘 나가는 학원 강사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 건물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어요. 내가 수환이 네 얘기 듣고 엄마 아빠하고 의논했어. 그리고 나서 저 집안에 대해 좀 알아봤거든. 그랬더니 네 남친 형이 부모님 건물에 새 들어있더라고. 남친 아버지는 흥신소일을 하셨더라고. 대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 이건 잘 나가는 아들 하나에 얹혀서 온 집안이 자기네 실상을 뻥튀기 해서 팔자 고쳐보겠다는 거잖아. 언니의 말에 남친은 완전 겁을 먹고 딸꾹질까지 했고 남친 부모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빠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잘 되니
너무 자랑하고 싶고 잘난 아들 덕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 경력을 속이고 포장해서 인사하러 간 예비 며느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계속 모자라는 사람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직업에 귀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격은 아래 위가 있다고 믿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우위에 두려고 상대를 깔아뭉개는 집안에 내 딸 못 보냅니다. 자기 딸이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걸 보고 세상에 어떤 부모가 결혼을 시키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까지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인데요. 성우 부모님,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겁니다. 아빠의 따끔한 말씀에 남친 아버지는 헛기침만 했고 남친 어머니는 눈알만 굴리며 할 말을 찾더군요. 남친은 아예 얼이 빠져 있었고요. 남친 형만 우리 부모님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친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저기 우리 큰애 학원 건물주라고 하시면 그 주변에 건물 10개 갖고 계신다는, 맞나요? 그러면 어쩔 건데요? 우리한테 아까랑은 다르게 대하실 건가요? 맞아요. 우리가 그 주변 건물 10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확인했으니 우리 딸한테 사과하시겠어요? 엄마가 화가 나서 개인실 전체가 쩌렁쩌렁 울려라 큰 소리로 말하자 직원들까지 흘끈거리며 저희를 살피러 왔어요. 어머, 제가 좀 결례를 한 것 같네요. 아니, 수환이 쟤는 왜 그런 얘기를 집에 왔을 때 안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건 얘. 아, 이것도 우리 딸 탓입니까? 그래요? 엄마는 화가 나서 숨을 거칠게 쉬며 남친 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했어요. 저희는요, 이 결혼 절대 못 시킵니다. 우리 애가 되게 아들이 너무 좋다고 해도 반대할 판인데 안 그래도 요새 우리 수환이 마음이 흔들렸나 보더군요. 이렇게 유세따는 댁 때문에 말이죠. 뭐 우리 수환이가 대가들 같은 사람 못 만나요? 이 봐요. 지금 교수인 것도 아니고 앞으로 교수가 되는 거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 우리 수환이 댁의 아들한테 요만큼도 뒤지는 거 없어. 나는 지금 댁이 그 말 취소한데도 우리 딸 댁의 아들한테 못 줘. 엄마에 이어 아빠도 한마디 하셨어요. 앞으로 제 자식의 인생이 걸린 일인데 제 딸 아이 예쁘다고 해줘도 마음 졸이는 게 친정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 딸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다 들었는데 제가 딸 결혼시키고 싶겠습니까? 이건 저희 가족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이번 혼사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러자 갑자기 남친 어머니는 저희 엄마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안사돈 속상하신 거 있으시면 푸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수환이한테도 사과하고요. 얘 수환아, 나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아니 그런데 우리 큰애 학원 건물 주인이시면 이게 다 인연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런 끈끈한 년이 또 어딨답니까? 제가 그런 거 알았으면 혼수도 저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사돈. 사돈어른 제발 마음 푸시고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니 이 결혼 어른들이 밀어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성우 너 뭐하고 서 있어? 얼른 수환이한테 미안하다고 해. 수환아 미안해. 내가 사실대로 말 못했던 건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거였어. 미안하다. 마음 풀어. 응? 여전히 넋이 나가서 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남친을 보고 있자니 한심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대체 저 사람 어디를 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을까 싶었고요. 오빠, 아니 김성우 씨, 그리고 아주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신 게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전에는 계속 아가씨 하셨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여러 채 건물주니까 제 이름 부르시고 그저 평범한 집안인 줄 알았을 때는 아가씨이고, 이게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는 교육자 집안의 인격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교육자 집안 사양할래요. 김성우 씨, 우리 그만 끝내죠. 더는 저한테 친한 척 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상견례장을 떠났고 남친은 발을 동동 구르더니 우리 식구들 차 앞까지 와서 고개를 숙이며 잘못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 하는데 이미 제 마음은 그 전에 남친 행동을 보고 완전히 식어버린 후였어요. 부모님과 언니는
그런 남친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저도 남친을 한번 슬쩍 보기만 하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상견례장에 나오기 전 부모님과 언니는 남친 집안을 알아보고는 저한테 남친 아버지와 형의 직업을 거짓말했다는 거에서 벌써 파토를 내기로 작정하셨더라고요. 저한테 미리 말을 하지 않았던 건 그랬다가는 상견례장에서 이렇게 확실히 까발리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고 해요. 제가 남친 부모님한테 푸대접을 받고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별소리를 다 한 것 때문에 언니와 부모님이 화가 단단히 났었나 봐요. 그렇게 저와 남친은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헤어졌어요. 남친 어머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선물을 이것저것 사들고 와서 사과를 하며 애들 결혼을 시키자고 사정했지만 엄마도 아빠도 남친 어머니 선물도 돌려보내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뭐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저와 남자만 좋다면 결혼 못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남친은 제가 자기 엄마한테 그런 심한 말을 듣는 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 무조건 자기 엄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에서 저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교수 아니라 더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식이면 결혼하고 나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안 봐도 비디오니까요. 부모님은 혼수 준비하고 결혼식장까지 잡았다가 관두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다며 조상님이 도우셨나 보다고 그러셨어요. 그만큼 겉보기만 중시하고 자기들이 잘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집안하고는 엮여선 안 된다는 뜻 같아요. 남친과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쓰리긴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점차 나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저를 모르는 분들한테까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됐고요. 그 후로 남친의 형은 저희 부모님 건물에서 나갔다고 해요. 뭐 안 그래도 새도 제일 많이 밀리고 학생들도 얼마 없어서 위태위태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나갔다고 하네요. 그나마 형이 염치는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친과 만났던 모임에 나가는 걸 관뒀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친은 여전히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와 있었던 일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웬만해서는 여자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저는 그 후로 계속 싱글로 혼자 잘 지내고 있고요. 아직은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지만 정말 인연이 있다면 제게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